자, 이제 4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3페이지 주거침입제 펼쳐보세요. 자, 주거침입제 주거는 그 사실상 표현을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법률상 권한이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자, 가로 2번. 적법하게 주거 거주를 개시했다면 사법상 불법이 되더라도 사법상 불법이 민법상 불법 행위예요. 그래서 결국 위법이라는 겁니다. 단순 위법이라는 뜻이고 단순 위법은 보호를 받습니다. 자, 다음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그 임차인이 여기 살고 있으면서 평온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임대인이 함부로 들어가면은 주거침입제가 돼요. 근데 임차인이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살던 집이니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나 잘 봐야 돼요. 자, 임대인이 들어가면 죄가 된다. 그래서 그 아래 표 봐주세요. 표. 자, 임차인이 들어가는 건 죄가 되지 않고 임대인이 들어가면 죄가 된다. 이렇게 비교해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 침입입니다. 자, 매수인이 강제 집행에 착수한 이후에 매도인이 침입하였다. 그런 판례가 있어요. 자,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는데, 자, 매수인이 강제 집행에 착수해가지고 내가 준 돈 다 내놔 그랬다고. 돈 다 받아갔다고. 돈을 다 받아갔으면 이제 집을 비우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도인이 들어가도 괜찮다. 이런 판례예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주거의 개념. 자, 주거는 이제 영구적일 필요가 없고 사람이 살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위요지도 포함되죠. 위요지. 위가 뭐예요? 포위 시설. 위요지. 포위 시설이 있어줘야 되니까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경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 해야 되죠. 필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런 땅이 위요지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이제 위요지가 아닌 판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어요? 포위 시설이 없었던 거. 공터 사건이 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 부분 공사 현장이 있죠. 두 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 가보면 상가 건물 같은데 공공계단 돌아다니면 괜찮고, 주택 공공계단은 제가 됩니다. 엘리베이터 제가 되고요. 타워 크레인은 그냥 기계일 뿐이고, 골리앗 크레인은 방실이 있었죠. 열평되는 방실. 주거 공간 보호를 받습니다. 자, 물탱크 안에 사람이 살 수는 없어요. 수속시설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요지가 아닌 거, 공사 현장은 사람이 없고 공터는 포위시설이 없죠. 그래서 위요지가 아닙니다. 자, 사드 기지가 있었는데 그 안에 건물과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위요지로 보호를 해줬어요. 자,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제 3개가 있는데 3번, 4번 넘어가면 5번 이게 3개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판결들이죠. 다 전원 판결들이에요. 자, 첫 번째 공동 주거자의 침입. 자, 이렇게 이제 공동 주거자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쫓겨났죠. 남편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와서 같이 들어간 사건이에요. 들어간 사건. 자, 그래서 기업번. 자,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던 공간에 자기가 살던 집에 들어가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칙. 다만 죄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언제? 공동생활 관계를 이탈했거나 지배 관계를 상실했을 때. 예를 들면 집을 나간 지 가출한 지 뭐 한 달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라면 이제 무단 들어갈 때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D&번. 자, 공동생활 장소에 출입을 금지한 경우에 공동생활 장소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나가니까 아내가 출입을 금지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무단으로 들어가도 원칙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가로 2번. 근데 얘가 이 사람이 들어갈 때, 공동 거주가 들어갈 때 출입문 잠금 장치가 손괴했어요. 부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부수고 들어가도 자기가 살던 집에 들어가는 거니까 따로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엄마를 데려갔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전범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도 공범이 성립하지 않죠. 엄마도 무죄가 됩니다. 자, 포인트가 3개네요. 빨간 글씨 3개. 자기 살던 집에 처가 금지해도 들어가도 죄가 안 된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도 죄가 안 된다. 그 정범이 없으면 같이 들어간 엄마 아빠도 외부인도 역시 무죄가 된다. 이렇게입니다. 자, 판례 보겠습니다. 빨간색. 자, 처와의 불화로 피고인이 남편이 쫓겨난 다음에 다시 들어갈 때 문을 부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들어갔죠? 싹 다 무죄가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같이 살던 사람이 아니고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하다가 지금 헤어졌어요. 남남을 헤어졌다고. 그럴 때 이제 함부로 들어가면 죄가 되겠죠. 그건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오른쪽입니다. 자, 공동 거주자의 승낙. 자, 집이 있는데 처가 있고
남편이 있고 남편이 밖에 출장 중이에요. 자, 그럴 때 이제 처가 간통의 목적으로 남자를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의 의사에 위반되겠죠. 근데 의사에 위반되더라도 이건 고려하지 말고 출입 방법으로 고려하죠. 출입 방법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거나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다거나 새벽에 들어왔다거나 그러면 이제 불법이면 제가 된단 말이에요. 통상적 출입이라면 허락을 받고 정문으로 당당히 들어갔다면 통상 출입 방법은 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공동 거주자의 승낙이 있을 때 공동 거주자 간에 법익에 관한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부인이 누굴 데리고 오면 남편이 참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가면 죄가 된다. 그러나 이제 현재하는 거주자 현실적 승낙을 받고 통상적 출입 방법으로 들어간다면 다른 거주자 남편이죠.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주거 침체를 따질 때 디귿번에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형태로 따져줘야 되고 거주자 남편의 주관적 의도에 위반된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는지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무죄가 된 사건이 있죠. 혼의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간통 목적으로 들였을 때 허락받고 들어왔으니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습니다. 다만 이제 불법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면 죄가 될 수 있어요. 이번처럼 강간의 목적으로 폭행으로 들어가면 죄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자,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장소, 음식점 이런 데입니다. 이것도 바뀌었어요. 자,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들어갈 때 허락을 받고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만약에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바뀌었습니다. 1번 빨간색 1번, 2번, 3번 전부 다 허락을 받았고 정문을 통해서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출입 금지된 시간에 뭐 새벽에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문을 뜯고 들어갔다든가 그럼 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자, 기타 판례들. 자, 227페이지. 자, 실행착수 보면은 초인종을 눌렀다, 가스배관을 타고 올랐다 아직 예비 단계고 문을 열어볼 때 실행착수가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얼굴을 들이밀거나 몸이 들어가면서 이제 기소가 되는 거예요. 자, 창문에는 얼굴 넣으면서 기소가 됐고 그 다음에 마당에 들어올 때는 대문 열고 들어올 때부터 이미 기소가 되었죠. 근데 거기 까만 글씨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거 침입이 있는데 기수가 있고 착수가 있고 그럼 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수가 되려면 침입이 있어야 되겠죠. 침입, 주거 침입죄 침입, 구성요건 실현이 있어야 돼요. 침입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기수입니다. 그 침입 실현의 위험성 있는 행동, 문을 열어보는 행동은 착수하면 착수. 그래서 착수가 있기 위해서 구성요건 실현은 필요하지 않고 문을 열어보는 위험성으로 충분한데 기수가 되려면 실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말이죠. 착수는 위험, 기수는 실현. 다릅니다. 꼭 구별해 봐야 됩니다. 자, 다음 플레이론. 자, 일부가 들어가도 평온을 침해하게 되면 구성요건 충족이 된다. 충족이 기수란 표현이죠. 그래서 일부가 들어갔다고 항상 기수는 아니에요. 자, 일부가 들어가서 평온을 침해하면은 기수가 되는 거고 침해가 없으면 미수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아예 침입 자체가 아예 없으면 무죄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됩니다. 그래서 평온 침해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기수 미수가 이제 달라집니다. 자, 다음 판례. 자, 해고된 자가 함부로 회사에 들어갔다. 죄가 되죠. 근데 언제 죄가 안 돼요? 노조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 노조 사무실 들어가는 건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노조 사무실 들어가도 죄가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 회사 불법 점거 중에 참여하러 들어가면 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세 가지 판례 주의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직장 폐쇄. 자, 회사 직장 폐쇄가 불법이라면 근로자는 죄가 되지 않고 직장 폐쇄가 적법이라면 근로자는 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상대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정당행위. 이혼회에 들어가서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를 하였다. 애들 밥 차려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가재두고 남겨두고 건물에서 몸이 나갔다. 퇴거불응죄는 몸이 나가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몸이 나가지 않을 때 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몸이 나갔다면 가재두고 남겨두어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죄수관계. 자, 주거침입죄는 계속범위죠. 계속범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거침입을 하면은 계속범위이기 때문에 포괄해서 일죄가 돼요.
근데 중간에 이제 확정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은 확정 판결 받은 그 시점부터 과거의 행위가 전부 다 재판을 다 받은 거예요. 기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확정 판결 후의 행위는 아직 재판 효력이 없죠. 그럼 별도의 죄가 성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별도의 죄가 성립할 때 주거 침입죄냐 퇴거 불응죄냐 문제가 되는데 얘는 보충적 범죄죠. 그래서 얘가 성립하면 얘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포인트가 하나, 둘, 세 개요. 세 개. 포인트 정리되겠죠. 자, 9할의 판례들이 있습니다. 확정 판결이 재판이 확정된 후에 들어가는 것은 첫째, 별도의 죄가 성립을 한다. 둘째, 주거 침입죄가 되었으니까 퇴거 불응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됐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재산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재산죄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분류 문제가 작년에 군무원 여러 차례 출제가 됐어요. 자, 철도죄에서 그 재산죄에서 탈취죄 뺏는 거 절강, 편취죄 편하게 취득하는 거 사공, 배신죄 횡배, 사후범 작물벌 이렇게 됩니다. 자, 재산죄 전부 다 영득죄인데 비영득죄 두 개 있죠. 비자손 이게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죄 절도, 횡령, 작물, 손괴 재물죄고 그 다음에 이백컴이죠. 이익죄는 백컴 두 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행사방해죄는 작물죄는 동력 준용 규정이 없어요. 딴 데 다 있는데 이 두 개만 없다고. 두 개가 준용은 없지만 다우설은 준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죠. 권장, 권리행사방해 작물죄. 규정은 없지만 권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객체입니다. 자, 재산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자, 동력이 뭐예요? 전기죠. 전기 같은 거, 발전소 동력. 재물로 간주가 됩니다. 형태가 없어도 물건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절도죄, 객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도 훔칠 수 있단 말이에요. 훔칠 수 있습니다. 자, 재물은 뭐로 판단? 주관적 가치로 판단. 왜? 물건은 추억이 서로 있잖아요. 소중한 추억.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없어도 주관적 가치,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 가치 요하지 않죠. 근데 거기 이제 맨 아래 가보면 7번째 줄 가보면 재산상 이익은 다르죠. 재산상 이익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추억이 서로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 교환 가치로만 판단해요. 재물은 주관적 가치, 이익은 경제적 교환 가치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다시 올라서 세 번째 줄. 자, 부동산도 사기, 공갈, 횡령 객체 될 수 있죠. 절도 객체는 될 수가 없어요. 훔칠 수가 없잖아. 토지를 어떻게 훔쳐? 안 되죠. 그다음 금제품입니다. 자, 위조된 통화처럼 제조가 금지된 물품은 소유자가 없어요. 소유자가 없으니까 보호 대상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 국가의 몰수가 되기 전까지 점유자의 소지를 보호하죠. 그러니까 보호 대상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점유자의 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도의 객체가 된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를 보호한다고 틀 거예요. 점유권을 보호한답니다. 그 다음 불법한 재산에 대해서 절강, 사공 다 돼요. 다 되는데 안 되는 거 있죠. 불법한 신뢰는 깨트려도 괜찮기 때문에 횡령,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에 관한 절강, 사공 되는데 횡배는 안 돼요. 근데 횡령죄가 원래 안 되는데 되는 예외가 하나가 있죠. 뭐가 있어요? 포주 사건. 포주 사건. 불법성 비기론에 따라서 포주 사건은 그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쓰면 돼요. 포주 동그라미 쓰면 되겠죠. 자, 다음 불법재산 판례론입니다. 자, 강도죄로 얻게 되는 이익은 적극적 이익, 소극적 이익 두 가지가 있어요. 적극적 이익은 뭡니까? 누가 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얻는 거라고.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 이익. 자, 소극적 이익은 내가 줘야 될 거를 안 줘도 되는 이익입니다. 채무 면제죠. 채무를 면제받으면 줘야 될 돈을 안 주게 되면서 이익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익으로 봅니다. 적극, 소극 이익 둘 다 이익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강도죄의 성질상 그 이익은 사법상 효력과는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불법한 재산에 대해서도 절강사공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효할 필요가 없고 외견상 이익으로 충분하죠. 그 외견상 이익 판례가 뭐가 있습니까? 그 귀자란다 판례 있어요. 귀자란다 판례. 그래서 그 단란주함에서 그 매출전표 서명을 했는데 결제를 하기 전에 결제가 됐단 말이에요. 됐는데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카드에서 바로 신고했죠. 그래서 이 강도범들이 외견상 이익을 얻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실제 이익을 얻은 바가 없더라도 외견상 이익만으로 기수가 된다. 패턴 플레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 D 한번.
자, 부녀의 성행위 자체는 재산적 평가가 될 수가 없죠. 사기죄 액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불법한 이익도 사기죄 액체가 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갑이 이제 군대 휴가 나와서 A한테 기망을 하고 잠을 잤어요.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훔친 카드로 기망해서 대가를 면탈했단 말이에요. 그럼 성적 행동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하지 않죠. 근데 선물의 대가는 불법한 이익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기망으로 면탈했으면 요건 사기죄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적 행동 자체는 사기죄 액체가 될 수가 없지만 그로 인한 대가, 불법한 대가에 대해서도 사기죄는 될 수 있다. 그래서 불법인 급여에 대한 사기죄 되죠. 도박자금 사기죄도 되죠. 불법도 사기죄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근데 오른쪽에 리얼번 가면 불법에 대해서 횡령죄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횡령배임죄 안 됩니다. 자, 판례 보겠습니다. 자, 사건은 다 쉬워요. 그래서 뭐 보험가입 증명은 그 사기죄 액체가 아니다 이렇게 봤고요. 통화기는 광어권, 주식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나 횡령 액체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사한 사본. 자, 오른쪽부터. 자, 회사가 복사해둔 사본은 회사 거예요. 훔쳐면 남의 거 훔치니까 절도가 됩니다. 근데 자기가 복사한 건 자기 거잖아요. 그건 자기 거니까 절도 액체가 되지 못합니다. 자, 무조 탑승권 판례들 쭉 있고요. 그 다음 성의 대가 멘탈 판례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점유입니다. 자, 점유는 이제 거기 표 보시고 맨날의 판례 들어가 보세요. 자, 먼저 타인 점유 침해 부정. 자, 30년간 10년간 방치가 됐다. 자연 서식하는 모시조개다. 자연이 키운 거다. 소유자가 없죠. 가져가도 절도가 안 된다. 자, 그리고 동업인이 있었는데 그 둘이 동업하다가 한 명이 나가고 혼자 남아서 자기가 다 키웠다. 생강을. 자기 거잖아요. 가져가도 괜찮다. 그 다음에 종전부터 사용하던 임차인소의 냉장고와 전기를 썼습니다. 전기가 냉장고가 내 거니까 냉장고가 쓴 전기도 내 거란 말이에요. 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다음 컨테이너 사건이 있습니다. 자, 컨테이너 사건 이런 사건이죠. 갑이 컨테이너를 을한테 주기로 했는데 이제 강제 집행으로 주기로 했는데 강제 집행 전에는 그 전기가 자기 거란 말이에요. 자기 전기 써도 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강제 집행이 끝나서 을에게 넘어간 경우라면 그때 이제 남에게 되잖아요. 그때 갑이 전기를 쓰면 제가 된다 이거죠. 강제 집행 전후 달라집니다. 집행 전에는 전기가 내 거, 집행 끝나면 남의 거. 내가 강제 집행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자기 전기 썼단 말이에요. 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에 뭐 절도한 자, 현재 놓고 간 가방도 자기가 찾으러 갈 수 있으면 자기 점유 인정돼요. 그다음에 뭐 공동 소유는 타인 점유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 소유는 절반은 내 거지만 절반은 남의 거. 공동 점유도 절반은 내가 점유하지만 절반 남의 점유란 말이야. 남의 점유 침해로서 제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페이지. 자, 자기 점유 사건 쭉 써놨네. 그 중요한 건 써놨어요. 중요한 건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자, 두 사람으로 된 생각농사 동업관계에 불화가 생겨서 한 명이 나오지 않으니까 남은 사람이 자기 혼자서 생각을 다 읽었어요. 자기 거란 말이에요. 가져가도 제가 되지 않는다. 2번 냉장고 전을 켜도 전기가 소비가 되었는데 냉장고와 자기 점유니까 전기도 내 거다. 그래서 제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 3번. 자, 갑이 강제 경매 절차에서 을 소유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다음 법원으로부터 인도 명령을 받아서 인도 집행을 하였는데 을의 입장에서 볼 때 인도 집행을 당하기 전에는 내 거란 말이야. 내 거. 집행 후에 남에게 되지만 그래서 집행 전에 자기가 점유하던 전기를 썼기 때문에 절도가 아니다 이렇게 봤죠. 자, 그다음 점유 보조자입니다. 자, 점유 보조자는 이제 거기 종업원을 말하죠. 이렇게 이제 B가 주인이고 이제 갑이 종업원일 때 뭐 점유 보조자이기 때문에 이 건물 내에서는 얘는 점유자가 아니죠. 소유자, 얘가 이제 소유자, 점유자가 되기 때문에 얘가 가져가면 뭐가 됩니까? 타인 소유, 타인 점유 침해로 절도가 되는 거예요. 절도.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사실상 지배할 때가 있어요. 언제? 운반할 때. 주인이 종업원한테 운반을 하라고 맡겼어요. 이거는 감시하는 관계가 아니고 신뢰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신뢰하는 관계. 그래서 신뢰를 깨트리고 얘가 가져갔다면 횡령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론 보겠습니다. 자, 민법상 점유 보조자 종업원이라 할지라도
원칙은 자기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면 파란색은 파란색, 절도가 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초록색,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면 언제? 운반 중일 때, 신뢰받고 있을 때, 그럴 땐 자기 점유가 되기 때문에 타인 소유, 자기 점유가 되니까 운반 중에 가져가면 횡령죄가 된다. 파란색은 파란색, 초록색은 초록색이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래서 건물에서 가져간 판례들 있죠? 농협창고, 열차사무소, 당구장, PC방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A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물을 건물에 놓고 갔어요. 근데 잃어버렸어요.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이제 이 건물의 주인이 새로운 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면 절도가 되죠. 그럼 소유자는 누구? A. 점유자는 누구? B. 그래서 소유자의 점유 그럼 틀린 거죠. A의 소유, B의 점유를 침해해서 절도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에 당구장 사례 보겠습니다. 자, 4번 볼까요? 3번, 4번 똑같은 거니까 4번. 피고는 피해자가 PC방에 두고 간 핸드폰을 취소하였을 때 누구의 점유? 소유자의 점유가 아니잖아요. PC방 관리자 점유를 침해해서 절도가 된다.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점유가 틀린 거죠. 자, 다음 초록색. 자, 초록색은 전부 다 운반이에요. 화물차, 입금, 그 다음에 지게짐꾼, 오토바이 다 운반하다 들고 튄 거란 말이에요. 자, 운반 중에는 신뢰받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들고 튀면 횡령죄가 됩니다. 배신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소유자가 이렇게 동행하면서 따라오면서 감시하고 있는 관계라면은 절도가 되죠. 절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2번 같은 경우 입금하라고 교부받은 현금을 가져가다가 소비하였다. 신뢰받는 관계에서 배신한 겁니다. 횡령죄고 비교 판례는 동행하면서 감시를 받고 있을 때 바꿔치겠으니까 절도가 되죠. 그러니까 동행이 있다 없다 차이입니다. 자, 오른쪽. 자, 지하철이나 고속버스에 두고 내린 거는 일단 이제 현실적 발견하지 않고 있는 한 점탈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속버스가 있는데 A가 자기 소유 물건을 놓고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운전자는 이걸 점유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갑에 들고 가면 점탈죄가 되죠. 점탈죄.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그 운전사가 이걸 발견하게 되었다면 운전사 점유가 된단 말이에요. 건물과 똑같이. 그럼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되기 때문에 절도가 되죠. 그래서 발견하기 전에 가져가면 점탈죄고 발견한 다음에 가져오면 절도가 돼요. 거기다 쓰세요. 발견, 절도, 동그라미 쓰면 되겠죠. 운전사가 발견하게 되면은 운전사 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거 들고 가면 타인 소유, 타인 점유 침해로 절도가 되는 거예요. 자, 사자의 점유. 자, 이제 1번. 자, 택시요금 3,000원을 면하려고 죽이고 8,000원 택시 꺼내 갔어요. 그럼 살인죄를 전후해서 강도 절도가 있잖아요. 다 합쳐서 뭐가 돼요? 강도 살인죄, 일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2번. 자, 2번은 이제 재산을 뺏으려고 살해한 게 아니고 단순 살인죄란 말이에요. 단순 살인하고 가져가게 되면 살인, 절도, 경합범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살인을 했는데 처음부터 재산을 뺏으려고 살인했고 재산을 뺏었단 말이에요. 다 합쳐서 강도 살인죄. 근데 이건 재산에 관한 욕심 없이 그냥 단순 살인이라고. 살인하고 나서 재산을 가져왔다고. 그럼 살인, 절도, 경합범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달라집니다. 자, 다음에 이제 사망자, 상속인의 점유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동거녀 사건이죠. 자, A가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B하고 C가 상속인들이에요. 그럼 이제 A가 소유하고 점유하던 재물을 갑이 취거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왔을 때, 자, 얘가 이제 죽으면 소유권 상속되죠. 점유권도 상속되고. 이게 민법이에요. 민법. 근데 민법이랑 형법은 다르죠. 그래서 민법과 형법은 다르다. 소유권 상속은 맞는데 점유권 상속은 안 된다. 사실상 점유가 형법상 점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한 바꿔 주세요 요구했다면 점유가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없는 한 점유가 인정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갖고 나왔으면 점유자 없는 걸 가지고 나왔으니까 뭐가 돼요? 점탈죄가 되는 거죠. 점탈죄. 우리 한 바꿔 주세요 요구해서 점유가 인정되어야만 절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내용이에요. 자, 기업번. 절도죄란 타인 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점유라는 것은
그 법적인 권리가 아니고 사실상 손에 쥐고 있는가로 따진다. 니은번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점유가 이전된다는 민법은 그 민법이고 형법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죠. 없다. 따라서 형법상 점유가 인정되려면 사실상 손에 쥐고 있거나 달라고 요구하거나 그런 정도가 되어야만 지배가 인정된다. 그렇게 상속인 점유가 인정된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디귿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아파트에서 갑과 함께 거주하였고 갑의 자식인 을병은 사망으로 소유권은 상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갑은 인도를 요구한 일이 전혀 없죠. 따라서 점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을 가져가야 되면 소유자는 있지만 점유자 없는 걸 가져갔으니까 점탈죄가 되죠. 절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결이죠. 자, 다음 페이지 불법 영득의사. 자, 이제 A한테서 갑이 이제 이 재물을 이제 취거한다는 고의가 있어요. 훔친다는 고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절도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뭐가 또 필요해요? 불법하게 영득한다는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죠. 요게 일반적, 주관적 구성요건. 요게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두 개 다 있을 때 절도된단 말이에요. 불법 영득의사입니다. 불법 영득의사. 자, 불법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득의 불법이 아니죠. 수단의 불법. 그래서 갑에게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뭐 무단치거라던가 수단이 잘못되면 불법성 인정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득의 불법이 아니고 수단의 불법이다. 그래서 절도, 무단치거, 뭐 기망, 폭행, 협박 이런 게 있으면 불법성 인정되는 겁니다. 그럼 영득의사. 영득의사는 이제 이게 절도니까 절도. A의 소유권을 끊어버리는 거죠. 소극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둑놈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쓰겠다는 겁니다. 두 개 다 있어야 영득의사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남의 소유권 끊어버리겠다는 거는 뭡니까? 영구적으로 끊어야 되는 거죠. 일시적 끊는 거 안 되고. 근데 자기가 사용하겠다는 것은 영구적 사용, 일시 사용 두 개 다 됩니다. 다 돼요. 자, 소극적에서는 영구적 배제에 서야 되고 적극적은 일시 사용도 괜찮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부정이 됐을 때. 그럼 얘가 이제 영구적 의사가 아니고 일시적 배제에서였다 이거예요. 일시 배제 의사. 이게 뭡니까? 사용절도죠. 사용절도로서 무죄. 그 다음 얘가 이제 영득 요기 없으면 이제 그 사용절도 무죄. 그 다음에 영구적이건 일시적이건 사용을 해서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전혀 없으면 뭐가 됩니까? 무죄. 또 무죄가 되고 무죄. 근데 이제 이 두 개가 예외적으로 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영득 의사가 없어도 비영득이어도 제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두 개. 비자손. 그래서 잠깐 빌렸어도 자동차는 불법 사용죄로 처벌이 되죠.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질 생각이 없어도 부수면 제가 되잖아요. 부술 생각이었다. 손괴가 됩니다. 비자손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극적 의사가 부정되면은 사용절도로 불가벌. 다만 자선 공원 자동차 불법 사용죄일 때는 예외적으로 제가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이거 출제됐어요. 이거 사용절도는 뭐가 없다고요? 소극적 의사가 없는 거예요. 손괴죄는 뭐가 없다고요? 적극적 의사가 없는 겁니다. 구별해서 시험에 나왔어요. 두 개. 자,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돈이라는 거는 또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시적 사용 배제에서가 있었을 때, 자, 물건을 잠깐 사용하고 돌려주면은 이게 사용 절도로서 무죄가 된단 말이에요. 제자리에 잘 반환하면은 무죄가 됩니다. 근데 사용하고 돌려줘도 죄가 되는 게 있어요. 돈이죠, 돈. 그래서 지갑하고 통장이 있단 말이에요. 지갑, 통장. 지갑을 훔쳐서 자기 돈과 섞으면 절도. 통장 훔쳐서 돈 빼고 돌려주면 절도. 돌려줘도 절도예요. 돌려줘도 절도.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훔치는 절도 기소가 된다. 그래서 통장, 지갑 사건이 있다. 자, 그래서 영득 의사 중에 적극적 의사가 부정되면 무죄가 원칙인데 손괴 의사가 있다면 손괴죄가 될 수 있다. 정리 다 돼 있죠. 다 써놨습니다. 이렇게. 팔려보겠습니다.
자, 불법의 의미와 영득의 의미. 자, 불법은 수단의 불법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계약 해제가 있고 외상매매 물품에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의사에 반해서 훔쳐왔다? 수단 불법으로 절도죄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일시사용 목적으로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는 그 반환 의사 없이 상대에 오래도록 점유하고 있다거나 본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갖다 버리면 불법입니다. 잠깐 사용한 경우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D급번 불법 영득 의사의 영득이라의 의미는 권리자를 영원히 배제하고 소극적 의사, 자기가 이용 처분하는 적극적 의사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자, 2번 단순히 타인 점유면을 침해했다고 하여 그로써 절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소유권 침해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무슨 말이에요? 소극적은 영구적이어야 해요. 반드시. 근데 적극적 의사는 영구일시 다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 된다는 거예요. 영구적일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 필요하다. 다 된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영득 의사가 물건 자체 영득 의사도 되고 가치만 뺏으겠다는 의사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 갑이 A한테서 핸드폰을 딱 훔쳐왔는데 이걸 가지고 통화했단 말이에요. 그럼 핸드폰을 가지겠다는 의사는 뭡니까? 물건 자체를 가지겠다는 의사죠. 근데 핸드폰을 가지고 통화만 한 통화하고 돌려줬단 말이에요. 가치만 뺏겠다는 의사란 말이에요. 둘 다 영득 의사야. 둘 다 영득 의사. 그래서 핸드폰 자체를 가지겠다는 물건 자체 영득 의사도 영득 의사고 한 통화만 하고 돌려줄 의사가 있어도 가치만 뺏겠다는 의사도 영득 의사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죠? 물건은 핸드폰, 가치는 통화 쓰면 되겠죠? 이렇게. 자, 3번. 자, 따라서 점유자의 반을 취고한 행위가 그 일단 의사에 반해서 행위 당시에 취고됐으면 기수가 된 겁니다. 됐고 나중에 보니까 뭐 결과적으로 소유자에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나중 일이지. 일단 행위 당시에 기수가 된 거예요. 자, 예금 통장 절도입니다. 자, 통장의 그 기능은 뭡니까? 예금액 증명 기능이죠. 따라서 통장을 훔쳐서 금액을 인출하게 되면은 잔액 증명 기능이 침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경제적 가치가 소모된 겁니다. 자, 따라서 니은번 타인 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돈을 인출한 다음에 통장을 그대로 반환했다 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다면 좀 구겨진 정도라면 불가벌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닌 이상 돈을 뺐잖아요. 돈을 뺐으니까 그것이 아니므로 통장에 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돌려줘도 절도란 말이에요. 됐죠? 자, 오른쪽에 패러디를 쭉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건들은 쉬워요. 뭐 사용절도 무죄가 된다. 뭐 도장, 견본, 카드가 있고. 근데 수용차는 사용절도도 처벌하고요. 부대내 소총 보충하려고 훔친 것은 영득의사가 없고, 뭐 전화번호 알아두려고 뭐 대형관계 등등등 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오른쪽 지갑이랑 통장은 돈을 빼면서 기소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감시하라고 이제 총을 맡긴 경우는 영득의사 인정됐고요. 오토바이를 쓰고 제자리에 갖다 둔 게 아니고 뭐 다른 데 버렸다든가 7, 8m 장소에 버렸다든가 아니면 뭐 그 휴대전화 한 통화 쓰고 화분에 툭 던져뒀다든가 영득의사 다 인정되죠. 다 절도입니다. 자, 친족 선노래입니다. 자, 친족 선노래 328조 조문을 잡아야 됩니다. 자, 328조 1항과 2항과 3항. 자, 1항은 가족이죠. 가족은 형면제. 그 친척은 친고죄. 이렇게 돼요. 그럼 누가 가족이에요? 직계혈족하고 배우자, 엄마, 아빠, 배우자는 동거하건 별거하건 언제나 가족이에요. 근데 기타 이제 친척이나 형제자매는 동거할 때는 가족인데 별거하면 친척됩니다. 친척. 그래서 가족은 형면제, 친척은 친고죄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공범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망. 자, 갑이랑 을이랑 공범이고 A랑 B랑 피해자가 있으면 요렇게 친척이고 요렇게 친척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친족 상도에 적용되는 거는 피해자 둘 다 친족 관계에 있는 얘만 상도라 적용되죠. 얘는 얘랑 친족인데 얘랑 친족이 아니잖아요. 얘 상도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범간에 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도의 규정은 신분 관계없는 공범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직계열적 배우자는 동거별과 상관없이 무조건 가족. 형제자매 친척은 동거해야 가족. 별과는 친척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재산죄라면 형법상 재산죄건 특별법상 재산죄건 상관없이 다 적용돼요. 다만 이제 형법이냐 특별법이냐 그로 나누는 게 아니고 죄명으로 나누죠. 죄명. 그래서 너무 강한 손상을 준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한 중손계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죄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전부 다 친족이어야 돼요.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사기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만 친족이면 되고 피기망자는 친족일 필요가 없죠. 언제? 소송사기일 때. 소송사기. 그래서 소송 상대방이 피해자죠. 친족이어야 돼요. 근데 피기망자는 법원이잖아요. 법원은 친족일 필요 없지. 겁니다. 자, 그리고 친족 선돌은 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알았냐 몰랐냐 상관없죠. 판사가 판단해 주는 거예요. 판사가 판단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자, A 물건을 갑이 절도를 하였다. 갑의 인식이 있고 실제가 있을 때 갑은 A가 아빠인 줄 알았어. 근데 타인이에요. 근데 얘는 A가 타인인 줄 알았는데 아빠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얘가 아빠로 알았든 타인으로 알았든 상관하지 않죠. 인식을 따지지 않고 판사가 판단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타인이었다 처벌, 실제 아빠였다 불가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인식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 판례이론 친족 선돌에 자 328조 제1항에 보면은 직계열적 동거친족 동거가족의 배우자 수식을 다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족의 그 친족은 범행 당시의 친족이면 됩니다. 나중에 친족이 오면 상관없어요. 범행 당시 기준입니다. 근데 예외가 딱 하나 있죠. 인지 소거표. 범행 당시의 친족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생부가 혼외자를 인지하게 되면 친족 관계 형성되잖아요. 소표가 있기 때문에 그 인지에 한해서 범행 당시부터 친족이었다 이렇게 봐줍니다. 예외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형법상 사기죄건 특경법이건 상관없이 사기죄의 죄명 똑같으면은 상돌에 적용되는 거고요. 자, 그 아래 친족관계 부정사건 처벌된 것들. 자, 사돈관계 친척 아니죠. 그럼 2번 피고인이 공모하여 피해자 갑을을 기망해서 갑을병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그럼 갑과 을은 친족인데 병이 친족이 아니잖아요. 피해자 다 친족이어야 되는데 친족 아닌 피해자가 있잖아요. 상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3번 혼인이 무효면은 그 친족이 아니고 남남이죠. 남남. 이럴 땐 상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판례가 이제 작년 기출됐는데 혼인 무효라고 출제가 되면은 쉬워요. 그거 이제 빼고 나왔죠. 어떻게 나왔어요?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하였다. 그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렇게. 그럼 그렇게 딱 나오면은 까만 글씨로 나오면은 아 이게 편취 수단 혼인이니까 혼인 무효구나 이렇게 알고 풀어야 돼요. 까만 글씨로만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무효란 말 빼고 그거 알고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철도죄. 자, 절도죄 인정해서 이제 수목과 자동차 이런 게 있어요. 또 절도죄를 또 나오려니까 또 마음이 약해지면서. 오늘은 뭐 첫날이기도 하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기총 문제 시험 범위는 재산죄 일반 이론까지예요. 거기까지 해서 오늘 저녁 8시 반에 그 지문 그 OX 시험 볼 거니까 원기총 그때까지 싹 다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하고 내일은 좀 쉬워요. 그나마 이제 수요일부터는 헌법도 들어가. 그죠? 뭐 죽으라는 거지 뭐. 그래서 아 나는 범죄학인데 나는 범죄.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좀 쉬운 건데 다음 주에 또 범죄학 들어가. 그래서 헌법 하는 학생들은 이번 주가 좀 어려운 거고 범죄학은 다음 주가 어려운 거야. 그죠? 뭐 다 똑같은 거야 어차피.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많이 해두세요. 내일부터는 더 힘들어질 거야 아마.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꿋꿋하게 끝까지 살아남아서 정상에서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죠? 아시겠죠? 예. 이번에 탈락하면은 없어. 그래서 뭐 내일 뭐 소울 빠진다거나 이번 주에 소울 빠진다거나 선생님 저는요 저기 힘들어서요 인강으로 제가 혼자 듣겠습니다 해갖고 인강을 듣고 끝까지 따라오면서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은 본 적이 없어. 실강을 들어도 힘든데 인강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강 수험 선생님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인강 선생은 예.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